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사회를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피해 연대기를 만든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변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양한 몸, 다양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컬처 매거진 66100을 발행하시는 김지향 편집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서대 간호학과 차보경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여성 10명 중 1명은 신체 불만족으로 인한 섭식장애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날씬하고 마른 몸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은 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혐오와 경멸을 넘어 사회적 계급의 척도로 몸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다이어트와 성형 이슈는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며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김지향 편집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편집장님 모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편집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세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최대의 플러스 사이즈 패션쇼 풀 피규어드 패션 위크 LA의 런웨이 모델로 데뷔한 김지향 편집장님은 2011년 아메리칸 어페럴 플러스 사이즈 모델 콘테스트에서 전 세계 997명 중 8위로 최종 엔트리에 선발되었으며 2012년 캐리비안 플러스 사이즈 패션 위크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의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을 창간하였고 같은 이름의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도 현재 운영 중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온스타일 여성 건강 리얼리티 프로그램 바디 액츄얼리에도 출연을 하셨고요. 현재 팟캐스트 기르가즘 MC로도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모델, 편집장, 방송,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몸을 억압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김지향 편집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향입니다. 네. 아니 근데 무슨 소개가 길어서 숨이 국회의원 프로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그러니까요. 반갑고요. 목요일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저를 보시겠다고 또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좀 간단한 소개 워낙 유명하시긴 하시지만 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뭐 일대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네, 소개를 주로 많이 하고 외모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네,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지향입니다.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최초라는 말을 좋아해서 그렇죠. 한국인 최초로 셀링 포인트가 되나 봐요. 네. 풀 피규어드 패션 위크 LA 런웨이 모델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 몇 년도였죠? 2010년. 2010년. 네, 데뷔 8년 차인데 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그냥 모델이랑 똑같아요. 보통 왜 화보 찍고 뭐 광고 찍고 뭐 런웨이 뭐 패션쇼 하고 그런데 왜 플러스 사이즈라는 게 붙느냐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른 모델들 혹은 뭐 정형화된 우리가 보통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들을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다가 유럽 그리고 이제 미주권에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 당시 100년쯤 전에 12 사이즈, 우리나라로 치면 88 사이즈 정도인 여성들이 그 이상인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BMI 수치들이 점점 올라가고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성복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고객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100년 정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플러스 사이즈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 네이밍이라는 게 많은 거를 담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혹자는 이것이 오히려 외모 강박을 부추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 1, 2년 사이에 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리 변화한다. 근데 그것이 가지는 가장 긍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어떤 워딩이 사라져야 한다. 혹은 나를 그냥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아닌 모델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움직임이 생겨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뭐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외모 다양성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 더 뭐 미디어나 이런 데 자주 노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뭐야 라는 것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될 때까지 지금 제가 데뷔한 지가 8년 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근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건 결국 플러스 사이즈라는 단어는 사회에서 그것이 플러스 사이즈가 아닌 것과 가지는 차별 혹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서 발생된 거니 마른 모델만 사용하는 거 문제고 플러스 사이즈와 그렇게 해서 차별화하는 거 혹은 뭐 그런 옷을 만들지 않는 거 이거 옷을 만들어 놓고도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시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그때까지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자면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과 아닌 사람들이 가지는 차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단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결국에 시장 특히 패션 시장이 이제 마른 모델만 기용을 하고 마른 모델이 입을 옷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시장을 그런 특정 사이즈에 고립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시장 플러스 사이즈 시장이 존재하는 미국이나 서구 문화권에서 가서 데뷔를 하셨는데 한국 와서는 막상 모델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모델은 결국에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스스로 66100을 창간을 하셨어요.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잡지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사진이 뜨네요. 저희 잡지 표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그 나르시시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뭐 할 말은 없네요. 네. 근데 66100은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창간되었고 제가 데뷔해서 2010년 당시에 이제 플러스 사이즈 같은 것들이 막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메인스트림에서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 데뷔를 하고 돌아왔는데 일감이 없었어요. 저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업은커녕 일단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스스로를 취직시켜 보자라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잡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독립 잡지를 만드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잡지 100권을 만들어서 그 100권의 잡지가 100사람에게 가서 그중에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된다면 이 책은 그것으로서 모든 어떤 효용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저 66100을 창간하기 바로 1년 전에 라파파라는 플러스 사이즈 매거진이 이제 창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의 매거진 시장 자체는 우리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라파파가 등장하고 나니 약간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할 거라면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심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6100은 사실 독립 매거진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뭐 여러분 개간 홀로라든지 록셔리 그다음에 뭐 월간 인형 이런 잡지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6100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독립 잡지 같지 않은데 일반 그냥 패션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초반에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인 여성들이 등장하더라도 일반 패션지나 혹은 상업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의 1번 목표였고요. 그 대신 우리가 다양성, 우리가 사회에서 이 주류 패션지 혹은 상업지에서 광고를 끼고 만들어내는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플러스 사이즈 혹은 비만 혹은 뭐 이런 외모 강박이나 외모 다양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누군가를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뭐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다룬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다뤘고 뭐 잡지라고 시작했으니 뭔가 어떤 연간 간행물 이런 개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에 개간지로 66100이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7호까지 제작하고 지금 현재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아시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7호에 가서는 근데 시간을 지날수록 그냥 단순히 그냥 패션지의 형태를 띠는 것보다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각 겪어왔던 어떤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뭐고 그게 어떤 기저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문제로 작용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폭력을 그러니까 가시화하는 거 누가 나한테 그랬고 어떤 말로 그랬고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7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I am beautiful이라는 특집호로 제작되었고 24명의 인터뷰와 사진이 실려 있죠.